좌표평면 위의 점 x, y에 대하여 다음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얘는 우리가 이제 식을 딱 봤을 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한 지금 식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거를 점에 관해서 한번 표현을 한다고 치면 일단 좌표평면 점이라는 거를 지금 줬어요. x, y. 요걸 쌤이 한번 p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이제 첫 번째 식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보면 쟤는 원점에서부터 P점 x, y까지의 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두 번째 식을 좀 분석을 해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8이라는 이 점의 좌표를 이제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는 x, y까지도 거리가 된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어떤 정점 5와 그 다음에 A라는 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6,8에서 여기서 어떤 결정돼 있지 않은 점 P를 기준으로 요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은 이때의 경우는 OP 더하기 AP의 거리의 최소값은 항상 OA 길이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는 OA 길이 요 선분 위에 점 P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 거리가 항상 최소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OA 길이만 구하면 되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마이너스 6,8까지의 거리니까 거리는 1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6번. 좌표평면 위의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바로 요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의 값을 최소로 만드는 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P라는 애는 우리 세 점의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면 되는데요. 그럼 무게중심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세 X좌표 다 더해서 X좌표 다 더해서 나누기 3. 그 다음에 Y좌표도 마찬가지로 다 더해서 6 더하기 1 더하기 5 나누기 3 해주시면 끝. 그래서 점 P는 어차피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P점의 좌표 말고 그냥 A 더하기 B를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5에다가 5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2니까는 얘는 또 9 더하기 10이니까는 21 나누기 3. 그래서 답은 7이 되겠네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만나는 두 직선 도로 위에 두 점 A, B에 대해서 버스랑 승용차가 동시에 출발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켜서 한대요. 그랬을 때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경우는 버스와 승용차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것을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지났을 때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좌표평면 문제니까는 우리 다음 그림을 좌표평면에다가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X축, 그 다음에 Y축. 그래서 일단 지금 A라는 지점은 우리가 좌표평면에다가 여기를 원점으로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0,0에 위치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 B라는 애는 위치해 있는 좌표는 0,5가 될 것 같아요. 이때 버스라는 애는 버스는 A 지점에서 출발해서 동쪽으로 매 1km만큼의 속력으로 해.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므로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A가 움직이는 이 지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t만큼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0 플러스 t,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B점에서 승용차는 아랫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음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때 속력은 이제 2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는 5 마이너스 2t. 요게 이제 y 좌표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움직이는 지점. 그래서 움직였을 때의 점을 P라고 하면 일단 버스의 좌표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t, 0이 되고 그 다음에 승용차는
승용차의 좌표를 Q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0,5-2t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놈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차이의 제곱 t-10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차이의 제곱 2t-5의 제곱 루트 씌우면 요게 이제 뭐가 된다? 거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안에 값이 이제 요 루트 값이 최소가 되려면 요 안에 있는 값이 최소가 돼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t에 대한 2차식이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용한다?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최소가 됐을 때의 거리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t, 시간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꼭지점 x좌표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식에서 2차 함계수와 그 다음에 1차 함계수만 구해볼 건데요. 2차 함계수는 5t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1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40t가 돼서 그래서 꼭지점 x좌표를 구해보면 t는 4가 됩니다. 그래서 4분 후에 가장 가깝다. 자, 선분의 내분점 보도록 할게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를 잇는 선분 AB가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이 1, 4분면 일단 점이 1, 4분면이 있다라는 거는 이때는 부호를 물어보는 거고 이때 1, 4분면 위에 있는 점은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예요. 그리고 항상 이제 비율이 나왔을 때 이 식은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데 이때 단위라는 조건을 줄 때도 있지만 안 줄 때도 있어서 요거는 반드시 비율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 챙겨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5고 B점의 좌표는 6,-3일 때 이 t 대 1-t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율값이 t랑 1-t니까 합은 1이죠. 그래서 내분점을 구할 때 분모는 1이니까는 계산하지 않고 일단 x좌표 먼저 구해보면은 곱하고 6t 그 다음에 곱하고 마이너스 2 1-t 얘가 뭐다? 양수다. 이게 지금 뭘 구한 거예요? x좌표를 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를 구해보면은 y좌표는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더하기 5 1-t 얘도 뭐다? 0보다 크다. 그리고 요것과 함께 t라는 애는 아까 0에서부터 1 사이값 그래서 요거 세 식의 연립부등식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얘는 8t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은 2보다 크다. 그래서 t가 일단은 4분의 1보다 크다라는 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8t와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넘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 마파를 나눠주게 되면은 t는 8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겹치는 범위는 4분의 1보다 t는 크고 그 다음 8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두 이제 경계의 범위를 구했고 두 값을 더하라 그랬으니까는 8분의 2 더하기 8분의 5니까 답은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9번. 자,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행사변형에서 일단 점에서 나오는 특징은 대각선의 중점일치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중점일치. 자, 그러면 우리는 보통의 이제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요거를 생겼고요. 그래서 A, B, C, D. 항상 우리가 이제 도형의 이름을 적을 때는 식의 반대 방향으로 도형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A는 마이너스 6,4고 B는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D는 4,1, C가 A, B일 때 두 놈의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AC의 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플러스 A 나누기 2, 마이너스 4 더하기 B 나누기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D의 중점의 좌표는 얘는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더하기 1 나누기 2가 될 건데
어차피 두 놈이 각각 같은 거면은 분모 신경 안 쓰고 분자만 같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1이랑 같은 거니까는 A는 7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랑 같으니까 B는 그대로 0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 값을 더해주시면 답은 7이 됩니다. 그 다음 10번. AB에 있는 AB의 연장선 위의 점 C에 대해서 요 비율을 그대로 만족하는 점 C가 두 개 존재할 때 두 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얘들아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수직선상에다가 일반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 수직선상에다가 두 점의 좌표를 표시할 때는 X좌표를 기준으로 순서를 표시해주면은 훨씬 보기가 쉽습니다. 일단은 비율을 먼저 좀 작성을 해보면 이 AB가 BC와 같다라는 식은 얘는 AB 대 BC의 비례식이 1대 2 비율, 즉 내가 AB와 BC의 순서를 이렇게 적었다면은 앞에 있는 2, 그 다음에 앞에 있는 1의 순서는 거꾸로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대 2 이렇게. 그렇게 되면 원래 비례식을 우리가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했을 때 이제 원래 준식이와 같게 표현이 되죠. 그럼 이때 정해진 정점이 AB잖아요. 그죠? 요 AB가 지금 한 칸이래. 그때 BC는 두 칸이래. 그래서 요걸 가지고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일단 AB는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고 B의 X좌표는 4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일단 먼저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한 칸의 기준으로 B점으로부터 C는 몇 칸에 있다고? 두 칸에 있다고. 그럼 이거는 오른쪽으로 두 칸.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칸에 일단 한 놈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두 칸. 왼쪽으로 이렇게 두 칸. 그래서 여기에 또 C2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오른쪽으로 두 칸 간 C1은 A로부터는 3, 그 다음에 B로부터는 2의 비율인 외분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C1 같은 경우는 A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2는 AB를 B로부터는 두 칸, 그 다음에 A로부터 한 칸이 1대 2 외분점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두 점의 중점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들아 보이니? 중점이 딱 여기 2의 비율, 2의 비율이어서 누가? 그대로 B점이 C1과 C2의 중점이네요. 그래서 답은 우리가 굳이 좌표를 구하지 않아도 4,7이 중점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상으로 표현을 하는 연습을 잘 해놓으시면 훨씬 더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 1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도형의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야 되는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각형 ABC라고 했어요. 삼각형 ABC에 대해서 D점, E점, F점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을 해볼 건데 일단 삼각형을 대충 그려볼게요. 조그맣게 이렇게 그렸고요. 그래서 여기가 A,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너무 조그맣게 그린 것 같아. 조금만 크게 그려볼게요. 이쁘게 됐어. 그래서 A, C, B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가족권부터 보겠습니다. 점 D는 AC의 중점이래요. 그러면 여기를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가 이제 D의 위치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점 E는 CA를 2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래. 우리가 외분일 때는 비율을 뺍니다. 그래서 2에서 3의 비율을 빼주게 되면 1이 되잖아. 그치? 요 1이 CA 길이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뺐을 때 요 지금 CA 길이가 1 비율을 기준으로 여기에 연장선을 그을 건데 이렇게 선생님이 쭉 연장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나서 점 E가 더 가까운 게 어디가 더 가깝냐면 C로부터 E니까 C 쪽 방향으로 두 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요 한 칸의 길이만큼 똑같이 두 칸을 가주면 됩니다. 이때 조심할 거는 이렇게 두 칸을 가준 다음에 옆에 있는 비율을 이제 절반으로 쪼개놨었잖아. 그죠? 그걸 똑같이 이렇게 쪼개주시면 좋아요. 나중에 다 써먹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얘가 이제 점 E가 여기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점 F의 위치는
BC를 또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래요. BC를. 그럼 요번에도 4에서 3을 빼게 되면은 4에서 3을 빼게 되면 또 1의 비율이지, 그치? 요게 이제 또 뭐가 된다고? BC의 길이의 비율이 된다고. 그러면은 BC의 길이 비율만큼 또 연장선을 일단 좀 그어보고 연장선에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보고 이걸 기준으로 몇 칸? 요번에는 점C가 보이도록 써주고 요번에는 BC에서 4대 3이니까 C쪽으로 또 3칸. 그러면 C쪽으로 하나, 둘, 3칸. 이렇게 3칸을 갔어요. 좀 비슷하게. 이렇게 3칸을 갔어.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F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 연결을 좀 해줄게요. 삼각형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삼각형 FEB의 넓이가 FEB 이 넓이가 ABD 넓이의 몇 배냐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 ABD 넓이가 어디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은 ABD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쌤이 S라고 해볼게요. 이 부분의 넓이를 S. 그러면은 옆에는 여기가 1대1 비율이지. 그죠? 1대1 비율이니까 여기도 S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보냐면 옆에 요 전체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의 비율을 보니까 몇 대 몇이? 1대 2야. 그죠? 근데 우리가 크게 아까 요 삼각형 이 비율이 1이었으니까는 요 전체를 봤을 때 이제 몇이 되는 거야? 여기는 4칸이 되지. 그쵸? 그러니까는 몇이 되냐면은 여기는 4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4S가 됩니다. 여기 넓이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보냐면은 여기 요 삼각형으로 보게 된다면은 다시 요거를 쪼갰을 때 여기의 비율이 한 칸에다가 여가 3칸이니까 1대 3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이 되는 거야? 4S의 3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긴 12S. 그래서 최종적으로 FEB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FEB 삼각형 넓이는 16S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BD의 넓이를 S라고 했으니까는 몇 배? 총 16배다? 이렇게 정리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고 그리고 외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길이 B를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번. 자, A는 1,5, 그 다음에 B는 A, B에 대해서 선분 AB를 3대1로 내분하는 점은 X축 위에 있고 그 다음 선분 요번에는 B에입니다. 순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5대2로 외분하는 점은 Y축 위에 있대. 일단은 X축 위의 점이라는 거는 특징이 뭐가 되는 거죠? X축 위의 점은 특징이 Y좌표가 0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은 특징이 X좌표가 0인 게 특징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두 점에서 X, Y좌표를 둘 다 구할 필요 없이 그냥 X좌표와 Y좌표 각각이 0이다 라는 것만 이용해서 A, B 값을 구할 겁니다. 이때 항상 중요한 건 얘들아 순서야. A가 일단 1,5, B가 A, B라고 할 때 일단 내분점을 먼저 보면 얘는 순서가 A, B를 3대1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때의 순서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X좌표, 아니 Y좌표를 그대로 구하게 되면은 분모는 사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0이니까. 그래서 분자를 구해보면은 3B 플러스 5가 0이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 거는 BA거든. 그러니까는 B가 A, B, 그 다음에 A가 1,5가 될 때 이 순서로 5대2로 외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내분점, 외분점 계산을 할 때 특히 외분점은 순서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럼 외분점에서 분모는 또 구할 필요가 없이 분자만 구해주게 되면 이때는 X좌표 5, 그 다음에 2A 두 개 빼면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A는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얘는 6분의 10이고 얘는 6분의 15니까 두 값을 더해주시면 6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도 AB를 직선 위에 OAP의 넓이가 OBP의 넓이의 3배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A1, P1, P2라고 할 때 두 개의 이제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어느 삼각형 두 개가 이런 식으로 한 점을 공유할 때 이것이 m 대 n으로 밑변의 길이가 이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을 때 이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 또한 이 넓이를 S1, S2라고 하면은 S1 대 S2의 넓이는 그대로 밑변의 비율을 따른다는 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거든요. 즉 얘도 지금 보면은 삼각형 두 놈이 어떤 값을 지금 공유하고 있냐면은 원점을 지금 똑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밑변, 즉 AP 대 BP의 밑변의 길이의 비율이 삼각형의 넓이가 3배가 된다 했으니까 AP가 3이고 BP가 1이면 넓이의 비가 그대로 이제 3대 1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다시 한번 수직선에다가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자 일단은 A라는 점부터 선생님이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A라는 점부터 조금 길게 하고 A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고 오케이?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얘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4. 그럼 일단 우리는 이 3대 1로 내분하는 비율에 대해서 지금 P가 둘 다한테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 가능한 거는 요거를 이렇게 4칸으로 쪼갰을 때 3대 1 비율인 요 지점이 일단 P1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P2는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첫 번째는 내가 내분으로 봤어. 그쵸? 내분으로 봐가지고 두 비율을 더해서 이게 이제 AB의 길이의 비율로 봤단 말이지.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외분으로 볼 건데 외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빼라 그랬어. 그럼 뺐을 때의 비율이 뭐가 된다? AB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3에서 1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되지? 3에서 1을 빼게 되면은 AB의 비율이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의 비율이 2고 그랬을 때 AP가 더 길이가 기니까 BP 쪽으로 똑같이 한 칸을 더 가게 되면 얘는 이렇게 했을 때 요 비율이 몇이 되냐면 2가 되고 요 비율이 이제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AP는 뭐가 되고 전체 3이 되고 그 다음에 P는 전체 1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P1이라는 애는 일단 P1이라는 애는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으로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 거고 P2는 AB를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단 요거 내분점을 한번 구해본다고 치면 A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고 B점은 1,4. 그래서 동일한 비율로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한다고 치면은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여기 위에다가 좀 올려가지고 해볼게요. 일단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한다고 치면 3 더하기 1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또 3 더하기 1분의 얘는 12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여기 이제 내분점이 되고 그 다음에 3대 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한다고 치면은 이거를 옆으로 조금 당겨서 3대 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한다고 치면은 얘는 그대로 뭐 하면 돼? 우리 부호만 바꿔주면 되죠. 3 더하기 이렇게 3 빼기 1, 그 다음에 12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점의 좌표는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내분하는 점 P1과 P2를 구했는데 P1의 좌표는 그래서 4분의 1, 4분의 11
그 다음에 P2는 2분의 5, 2분의 13이 됐어요. 그래서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은 더했을 때 2분의 5는 4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26이 되겠지? 그래서 더한 다음에 다시 나누기 2를 하면은 그래서 중점의 좌표는 더했을 때 4분의 11 나누기 2니까 8분의 1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면은 37인데 나누기 하니까 8분의 37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구했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좀 우리가 써먹어야 될 공식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일명 우리가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써먹을 수 있는 바로 일명 사선 공식입니다. 사선 공식은 이제 일명 우리가 이제 신발끈 공식으로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신발끈 공식. 그래서 이거를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턱대고 쓴다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쓰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식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어떤 삼각형 x1, y1,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x2, y2, 그 다음에 C점의 좌표가 x3, y3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의 절대값 x1, y1, x2, y2, x3, y3, 그 다음 x1, y1 이렇게 우리가 써줍니다. 그래서 앞뒤로는 이제 똑같은 점의 좌표를 두 개를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사선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선으로 곱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 애들 곱해주고 이렇게 파란 애들을 곱해줘. 그래서 그거의 차이, 빨간 애들 곱해준 거의 합, 그 다음에 파란 애들 곱해준 거의 합. 이 두 놈의 차이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2분의 1을 때리면 그게 바로 이제 넓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세 점 중에 한 점을 우리가 원점으로 만들자. 원점. 이게 원점이 한 놈이 생겨버리면 뭐가 되냐면 예를 들어 앞에 있는 x1과 y1 부분을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원점에다가 가운데 x2, y2, x3, y3 그 다음에 여기도 그럼 원점이 되겠지? 원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크로스로 곱했을 때 즉 이렇게 곱했을 때 이제 남는 게 누구만 남냐면 x2, y3만 나와. 왜냐면 0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누구만 남냐면 x3, y2만 나와. 그래서 요거의 그냥 차이의 절대값에다가 2분의 1을 때리면 그냥 이게 뭐가 된다?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점이 있고 뭐 2,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이렇게 생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2분의 1에 얘네들 곱하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12. 그래서 그거의 차이에다가 절대값만 씌우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대로 7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14번 문제를 좀 풀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14번 문제 보시면 세점 OAB 선분 AB를 얘를 M대N으로 있다는 점을 P라고 했는데 이때 N이 더 크대. 그 말은 얘는 A점에 더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 외분한 점 P를 A 쪽에다가 그릴 겁니다. 이때 그리고 이제 OAP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고 이때 또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은 OGB 넓이가 12분의 25다. 이때 P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OAB에 대해서 삼각형을 좀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P를 그릴 건데 P는 어느 쪽에 있다고? A 쪽에 있다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라고 할 때 여기 부분 O, 그 다음에 요쯤에 P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P를 여기다가 요쯤에다가 P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삼각형 OAP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은 무게중심 G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 무게중심은 중선들의 교점이죠.
그래서 일단 중선을 그려서 그거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그려. 그래서 G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중선. 그래서 여기는 중점, M의 좌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놈을 3등분을 때려서 여기에 있는 한 점을 우리 G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때 문제에서 알려준 건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삼각형 OGB 넓이가 12분의 25라는 걸 알려줬어.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OGB가 어디 있냐면 OGB는 여기, 여기, 여기. 너무 그림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이제 OGB거든. 그쵸? 근데 얘가 지금 봤을 때 얘들아 비율이 2대 1인 거 보이십니까? 응. 그래서 삼각형 OGB 대 삼각형 OMB 얘네 둘이 지금 2대 그럼 3의 비율을 갖거든? 그쵸? 그러니까는 내가 OMB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OMB 넓이를 구해보면 얘는 이제 12분의 25를 2로 쪼갠 다음에 3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8분의 25 이렇게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OMB 넓이가 8분의 25고 그러면은 OMB에서 그럼 OMB 대 다시 OAB 넓이를 정리를 할 건데 이때 OAB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사선 공식을 이용해서 먼저 구해볼게요. 그럼 OAB 넓이는 사선 공식 우리가 원점이 존재할 때 남은 두 점 그러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1,2고 B점이 2,1이니까 요거 가지고서 남은 좌표로 크로스로 곱하면 4 빼기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치? 그거의 절대값에 나누기 1을 해주면 요게 이제 삼각형 OAB 넓이가 되고 얘는 정리했을 때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8분의로 고치게 되면은 4를 곱하면 20이 돼. 그러면 내가 어디 넓이를 이제 좀 최종적으로 구한 거냐면 OAB 넓이. 빨간색으로 OAB. 이 부분의 넓이가 지금 몇이냐면 얘가 8분의 20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OMB 전체 넓이. OM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구한 넓이가 몇이 된 거야? 여기가 이제 8분의 25가 된 거거든? 그럼 우리는 넓이의 비를 가지고서 어떤 도형의 비? 밑변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즉, 삼각형 OMB 대 삼각형 OAB의 비율이 지금 넓이 비가 5대 4인데 요걸 그대로 어떤 비율로? 그렇지. 밑변의 비율, 즉 MB 대 AB의 비율로 바꿔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삼각형이 뭐를 공유해? 원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넓이의 비가 우리가 밑변의 비율로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거의 다 구했어요. 요거를 좀 지우고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밑변의 비율이 그대로 여기 부분이 4, 여기 부분이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잘린 부분의 비율이 1이 되겠지, 그치? 그죠? 근데 옆에도 똑같다며. 그러니까 PM도 비율이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로써 점 A와 B를 기준으로 점 P는 A로부터는 몇 칸? 2칸. 그 다음에 B로부터는 몇 칸? 총 6칸. 즉 다시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1대3 무슨 점? 외분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AB를 기준으로 뭐만 구하면 된다? 1대3 외분점 구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답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2,1이니까 요거를 1대3 매분점을 구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주고 오케이? 그리고서 나는 어차피 B에서 A 뺄 거죠. 그죠? 그러면은 거꾸로 빼주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5를 빼고 그러면 얘네들 다 플러스가 되니까는 몇이 됩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입니다.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무게중심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학교 때 다시 배운 내용을 가져온다고 치면
우리 삼각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선들의 교점이야. 무게중심은 중선들의 교점이라는 거를 반드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중선들의 교점. 그럼 여기서도 선생님이 중선을 좀 몇 개 그려볼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좀 얇게 그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그럼 여기도 같고, 같고, 같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선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제 길이가 같고,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더 선을 그릴 건데 무슨 선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조금 두껍게 그릴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그리고 다시 여기서 중선을 좀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기는 요 가운데 요 지점의 좌표가 무게중심 G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비율이 있는데 여기 대 여기 대 여기의 비율이 3대 1대 2입니다. 그래서 요 비율을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점의 좌표가 A를 여기로 놓고요. 그 다음에 B, C. 그리고 A, B의 중점을 M좌표. 그래서 여기가 X1, Y1이 되고 그 다음 여기는 N이 되죠. 여기도 X2, Y2. 그럼 얘네들은 지금 위아래에 있는 중선이기 때문에 비율이 똑같지.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에 의해서 얘네 둘이 일단 평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 MN과 BC는 평행합니다. 그치? 그러면은 이거에 의해서 평행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부분의 요 점도 뭐가 되냐면은 이제 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 점을 P라고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P점은 뭐가 되냐면 점 P는 MN의 중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건 x1 더하기 x2가 3이고 y1 더하기 y2가 4라는 걸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점 P의 좌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2분의 3, 그 다음에 2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무게중심 G의 좌표는 A점 2,4와 그 다음에 P점 2분의 3, 2를 기준으로 A로부터는 몇 칸? 4칸. 그 다음에 점 P로부터는 1칸. 외분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무게중심 G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고, 곱하고, 빼고, 그 다음에 빼고, 다시 곱하고, 빼고 이렇게 돼서 무게중심 G의 좌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또 이 값을 그대로 더해주게 되면은 3분의 4 더하기 3분의 4가 돼서 답은 3분의 8이 되겠네요. 공간이 없어서 위에다가 적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이에요. 자, 19번은 삼각형 ABC를 지금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똑같이 또 BC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 다음에 CA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무게중심에서 다시 한번 똑같이 얘를 A, B, C가 존재할 때 요 놈을 내가 M 대 N의 비율, M 대 N의 비율, 똑같이 M 대 N의 비율, M 대 N의 비율, 똑같이 또 M 대 N의 비율.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내분한 점을 각각 D, E, F라고 한다면 이때 생기는 우리가 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 G는 얘는 기존에 있었던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과 그리고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은 일치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동일한 비율로 다 얘를 내분해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냥 10,8과 그 다음에 5,-3과 2,12를 가지고 무게중심 G를 구하면 그냥 끝난다고요. 그래서 3분의 다 더해주면은 17. 그 다음에 3분의 다 더해주게 되면은 또 17.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두 개의 좌표를 더한 다음에 3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34 이렇게 되겠네. 20번. 자,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얘들아 도형에서 AC와 BC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얘는 무슨 삼각형이다? 아,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럼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 이제 주로 써먹는 성질이 뭐가 있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때 꼭지점에서 아래를 수직으로 내리게 되면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밑변이 수직 2등분 된다. 그리고 각도 2등분 된다. 요 성질이 이제 가장 중요한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수선을 내렸더니 수직이 됐더라.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밑변이 2등분 되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두 선분 AC와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각각 D2라고 하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3대1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3등분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3대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똑같이 이렇게 3등분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 CDE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지. 그 다음에 선분 CG의 길이가 2루트 5일 때 A 더하기 B, 즉 C점의 좌표를 가지고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보조선 하나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A, B를 연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뭐가 있다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밑변 2등분.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얘가 수직 2등분이 돼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점을 선생님이 M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M 좌표는 AB의 중점이 되죠. 그래서 M의 좌표는 마이너스 8,4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이렇게 G를 양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얘는 그대로 여기 비율이 2대 1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대로 이렇게 이쁘게 연결이 된다는 거 볼 수가 있어. 그 말은 여기가 2대 1이고 그럼 남은 비율 똑같이 1이니까는 여기 C부터 여기까지 여기 다시 1대 1이라는 거지. 그 말은 CG와 GM 길이가 같다라는 거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CG랑 그 다음에 GM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다 2루트 온 거지. 그쵸?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이 C를 기준으로요. 간단하게 도형 하나를 좀 내려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렸을 때 자, 요거를 볼게요. 지금 AB의 기울기는 2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거의 수직 기울기, 즉 CM이 수직인데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야. 그 말은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지금 만든 도형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C고 여기가 M인데 이거의 길이의 비율이 K 대 2K 이렇게 비율이 1대 2라는 거야. 왜냐 기울기가 2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CM의 길이가 4루트 5잖아요. 그쵸?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K 값이 4라는 게 구해집니다. 그러면은 끝났죠. M의 좌표는 마이너스 8,4인데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플러스 8만큼 올라가면 그 좌표가 뭐가 된다고? C점의 좌표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8을 해주면 12 이렇게 돼서 C점의 좌표가 그대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C점은 마이너스 12, 12 그래서 문제에서는 3의 2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4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비율이 1대3으로 이제 내분하는 점을 주었는데 2대1로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21번. 파푸스의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일단 공식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공식은 일단은 삼각형이 존재할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중선을 긋습니다. 중점에 대해서 그럼 여기 길이가 같은 거고 이 점을 P, A, B라고 할 때 얘는 공식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은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과 같다라는 게 공식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얘는 이제 단순 계산 문제인가 최소값 구하는 문제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단 2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AM 길이를 여기를 X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BM과 MB는 얘가 평행사변이니까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BM의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2루트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계산을 해주면 6제곱 더하기 8제곱은 2배의 X제곱 더하기 2루트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X를 그대로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X는 루트 26. 자, 그 다음 22번 볼게요. 22번이 이제 뭐냐면은 방금 얘기했던 파푸스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은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이용하면 돼요. 2차 함수 최대 최소. 즉 x축 위의 점 P라는 거는 우리가 좌표를 잡을 때 a,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거든요. PA제곱 더하기 PB제곱은 루트가 사라지고 그죠? 그리고서는 그대로 A-2의 제곱 더하기 25 더하기 PB제곱 A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16 그래서 이 식을 전개해서 그러면은 A에 대한 2차식이 세워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 최대 최소 해주면 끝나요. 오케이?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파푸스를 이용하는 건데 그럼 파푸스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즉 파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점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A,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점은 2,5 그 다음에 B점이 마3, 마4인데 그럼 여기에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게 되면 중점은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이렇게 그래서 중점 좌표까지 구했죠. 그리고 여기 PM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PA제곱 더하기 PB제곱 요거는 어떤 값과 같은 거냐면 2배의 P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를 뭘로 바꿔서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솔2 파푸스 이용 여기다가 파푸스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배에 일단 PM의 제곱은 A 마이너스가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M 같은 경우는 차이의 제곱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2라는 애는 얘는 2분의 4고 5라는 애는 2분의 10이니까 요거의 차이의 제곱을 해주면 4분의 25 더하기 그 다음에 차이의 제곱은 4분의 얘는 1이랑 10이니까는 9의 제곱이니까 8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의 최소값이니까는 그러니까 A 대한 완전 제곱식이 여기 정리가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해주면 끝. 그래서 요 놈을 계산을 해보면 2배의 1 더하기 25 더하기 81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은 2분의 107 이렇게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솔직히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로 풀든. 근데 이제 파푸스만으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원방에서 조금 주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3번입니다. 자, 23번도 요거는 이제 파푸스의 우리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인데 일단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은 자, 삼각형에서 또 중점 그 다음에 중점 그 다음
중점. 중점. 저건 내가 그려야겠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중점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A, B, C라고 할 때 여기가 R, 그 다음 여기가 Q, 여기가 P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무게중심이 이제 G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AB제곱 더하기 BC제곱 더하기 CA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단 파푸스 정리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파푸스 정리는 어떤 중점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AB제곱 더하기 AC제곱 여기의 제곱에다가 여기의 제곱을 먼저 보면은 여기는 요거의 제곱에 요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는 2배에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AB, BC, CA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 BP 부분을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얘는 2분의 1에 BC의 값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요거를 제곱을 해서 전개를 하게 된다 하면 그러면 얘는 2AP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BC의 제곱. 왜냐면 제곱한 다음에 앞에 있는 2를 곱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뭐 BA, CA의 제곱에 BC 제곱은 다시 또 요거 곱하기 요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모든 식들이 이런 구조를 띌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얘를 그대로 더한다고 치면 AB 제곱 요게 다 몇 개씩? 2개씩 묶여지겠지. AB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BA의 제곱 더하기 CA 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들은 다 2배로 또 묶어주게 되면은 AP제곱, BP제곱, CP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이렇게 생긴 애들이 또 몇으로 2분의 1로 묶여진다고 하면 다시 AB제곱, BC제곱, CA제곱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 부분을 넘겨준다고 하면 얘는 몇이야? 이는 2분의 4지? 그러니까는 2분의 3에 다시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이 될 거고 그게 이제 2배의 AP제곱 더하기 BP제곱 더하기 CP제곱.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앞에 있는 지금 요거의 값이니까 그쵸? 얘가 몇이야? 얘가 60이죠? 그래서 120에다가 곱하기 3분의 2 때리면은 구하고자 하는 값. 그래서 약분해주면 답은 80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어진 준식이들을 정리를 해서 해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넘어갈게요. 자, 24번입니다. 24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AB는 3루트 2, BC는 4, CA는 루트 10이 돼 있는데 BC의 중점의 좌표를 M이라고 하재요. 오케이? 그랬을 때 AM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2죠, 그죠?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X로 놓고 그럼 얘는 단순 연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은 2배의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그대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3루트 1을 제곱하면은 18 더하기 AC의 제곱은 10, 그 2배의 AM의 제곱. AM은 내가 X로 놨죠? X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X는 루트 10. 그 다음 25번 볼게요. 25번은 지금 문제에서 넓이가 3등분이 되도록 하는 점 P래. 그럼 이때 점 P의 정체는 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럼 무게중심은 다시 뭐? 중선들의 교점이라고. 즉 여기서 이 선을 그대로 연장해서 여기에 중점을 찍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된다고? 중점이 된다고, BC에. 그리고 요거 대 요거는 몇 대면 2대 1이죠.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몇이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BC의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내가 BM의 길이를 X로 하면은 그럼 나는 BC 길이는 2X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느 삼각형에서 요 쬐끄만한 삼각형에서 뭐 해주면 돼요? 파푸스 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5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은 2배에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해주시게 되면 2루트 7이 되는 거고 답은 2x니까 답은 4루트 7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계 이등분의 성질을 볼게요. 얘는 우리가 이제 가계 이등분을 한다고 치면은 도형이 여기에 비율 대 여기에 비율 뜬 요 아래 여기에 비율 대 여기에 비율 요게 이제 같다라는 게 우리 이제 가계 이등분선에서 특히 평면좌표에서 나온 성질이지. 그래서 나는 AB 길이 대 AC BC죠 여기서는 BC의 길이의 비율이 가운데 있는 점을 쌤이 D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D의 길이 대 CD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라는 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AB 길이를 구해보면은 AB 길이는 루트 차이의 제곱 더하기 차이의 제곱. 그래서 얘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BC 길이는 얘도 마찬가지로 차이의 제곱 더하기 차이의 제곱. 그래서 13. 그래서 5대 13이 되는 거지. 즉 나는 A점 마이너스 4,1이랑 그 다음에 B점이 아니라 C점 4, 마이너스 7에 대해서 얘를 5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면 그게 뭐가 된다? D가 된다. 그래서 18분의 20의 마이너스 4 곱하기 13 그 다음 컴마 그 다음 18분의 마이너스 35 더하기 13 오케이? 요거를 그래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약분 해주고 마이너스 9분의 16, 마이너스 9분의 11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고 하면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27번도 보도록 할게요. 얘도 그러니까 굳이 뭐 도형을 이쁘게 좌표평면에다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삼각형을 그냥 크게 하나 그려주시고 삼각형을 크게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 가계 이등분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O 그 다음에 여기가 A 5가 A군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B점의 좌표가 3,4 그 다음에 0,0 얘도 딱 비율이 뻔히 보인다 그죠? 그러면은 길이는 AB 길이 5 그 다음에 AC 길이 또 13이잖아 그죠? 그럼 여기도 5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P라고 놓으면 되겠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B랑 C를 이런 순서로 적었다고 하면은 P라는 점은 C로부터 13이고 B로부터는 5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분점. 그래서 이것도 내분점을 구해주시게 되면은 P라는 점의 좌표는 9분의 32, 9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두 좌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분의 28이 됩니다. 그 다음 28번을 보도록 할게요. 28번에서 일단 괄호 1번은 똑같이 또 내각의 이등분선이죠.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도 이제 삼각형을 똑같이 또 대충 그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계 이등분선 또 대충 그려주시고 그리고서 A점은 2,6 그 다음에 B점의 좌표 마3, 마6 그 다음 C점의 좌표 6,3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점을 만나는 점 D라고 하지요. 그럼 또 AB 길이 구해주시면 AB 길이는 또 13. 또 AC 길이는 5가 되네요. 그럼 또 13대 5로 뭐 해주면 돼? 내분점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내분점 좌표를 구해주시면 2분의 7, 2분의 1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외곽의 이등분선만 잠시 볼까요? 외곽의 이등분선은 보통 공식을 약간 외우기보다는 조금 모양을 본인이 만드셔가지고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요렇게 조금 더 길게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그려준다고 치면 내각의 이등분선 그 다음 여기가 점 A가 될 거고 여기가 점 B 그 다음 여가 점 C 그래서 얘가 외곽에 생기는 점을 2라고 이렇게 놉시다. 자, 이때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외곽의 이등분선에 대해서는 뭘 찾느냐?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이등변 삼각형은 이 외곽을 만드는 이 선분이랑 평행한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요. 평행.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그럼 얘가 억각이 생겨. 이렇게. 그럼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거든요.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 점을 F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얘는 CF 대 AB는 C2 대 B2 요 길이랑 같고 그래서 우리는 CF랑 누구랑 같으니까 CA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살짝쿵 여기 부분을 지워준다고 치면은 나는 CA 대 AB는 이것은 B2 대 CA니까는 C2 대 B2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또 AC 길이가 아까 5였고, 그죠? 얘는 또 길이가 5였고, AB 길이가 13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얘가 다시 5 대 AB는 13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가 5 대 13의 비율. 그러면은 B점을 기준으로 B점과 그 다음에 C점을 기준으로 얘는 13 대 5 외분점이 된다는 거죠. 점 2는. 그쵸? 그래서 이 외분점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29번입니다. 자, 좌표평면에 대해서 OAB 또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냥 대충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 지점을 O라고 해보겠습니다. 원점, 그 다음에 여기를 A, 또 3,4, 그 다음 여기를 B, 15, 마이너스 1. 도형이 좀 전혀 이렇게 좀 모양이 그렇긴 하지만 자, 그리고서 OA를 일단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재요. 3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럼 얘를 몇 등분해? 4등분, 5등분.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5등분을 때려주고 5부터 3, A부터 2니까 이 지점이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각 A를 2등분하는 선분이랑 OB랑 만나는 점. 그러면은 얘 2등분선을 그어보도록 할게요. 대충 이렇게 2등분 그었다고 치면 그럼 여기는 각의 비율이 이렇게 되고 그때 OA 길이가 또 몇이냐면은 OA 길이가 5고요. 그리고 AB 길이. AB 길이는 또 차이 해주면 얘가 또 13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5 대 1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또 Q가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문제에서 이제 OAB 넓이를 S라고 했어요. OAB 넓이를 S라고 할 때 BPQ의 넓이에 대해서는 몇 배 때리면 되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BPQ는 어디냐면은 연결을 해보면 여기는 요거 5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은 BPQ는 요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가 이제 BPQ거든. 그치? 그럼 이제 요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좀 도형의 넓이 쬐끄만한 애들 있잖아. 그거를 이제 쬐끄맣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가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삼각형 지금 BPQ 넓이를 내가 여기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얘가 13의 비율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는 요걸 그냥 13S라고 하자. 13S. 상관없어. 그리고 나서 옆에 5가 보이죠? 그죠? 그러면은 옆에 삼각형 OPQ.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가 OS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어느 삼각형? 최종적으로 OPB의 삼각형 넓이는 무엇이 되는 거야? 18S가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리고 나서 나는 어쨌든 OAB 전체의 삼각형의 넓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럼 다시 이제 어디를 보냐면 요 도형의 넓이랑 여기 부분을 보면 돼. 그럼 얘가 이제 18S니까는 다시 삼각형 OPB 대
그 다음에 삼각형 PAB. 얘네가 지금 넓이의 비가 또 3대 2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18S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6S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PAB 넓이는 12S가 되는 거야. 맞지? 즉,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게 어디야? 이게 삼각형 OAB 넓이죠. 삼각형 OAB 넓이는 전체 30S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BPQ 넓이를 몇으로 했어? 얘를 지금 13S라고 할 때, 13S라고 할 때 얘를 30S로 만들려면은 몇을 곱하면 되냐? 요거거든 지금. 곱하기 K. 응? 그러니까는 K 값은 몇이 되는 거야? 13분의 3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K 값은 13분의 30이 됩니다.